안녕하세요. 중소술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36%, 코스닥은 1.21%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좀 보였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다우는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스닥만, 즉 그냥 시총이 컸던 뭐 테슬라든 기타 등등의 몇몇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낙폭을 가대하게 키웠고요. 그런 의미로 오전에 코스닥이 나스닥 닥닥 들어간다고 먼저 좀 빼다가 오후장에는 코스피가 좀 낙폭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뭐 코스닥은 역시나 또 양매도 나왔고,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갈수록 나와요. 줄질 않아요. 이 새끼들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계속 쳐 팔아야 된다는 거.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요 물량에 비해서 얼마 나가진 않았다라는 거. 이랬든 저랬든 둘 다 빠졌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들어오고 나가고가 중요하겠어요? 시장이 그지 같았냐 안 그지 같았냐만 우리는 따지면 된다라는 거고. 야가도 살살 이렇게 야근 애들도 대단하다라는 거고, 시장이 그지든 말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 또 북한 놈들은 뭘 그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워 먹을 게 떨어졌는지 옥수수도 이제 바닥이 났는지 뭐 그럴 시대는 아니지만, 뭘 그렇게 동해안 쪽으로만 미사일 그렇게 쳐 쏴대는지, 동해안에 무슨 보물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동해안에만 그렇게 쳐 쏴대요. 오늘도 뭐 또 쏴댔다라는 내용이죠. 좀 지들 좀 봐달라라는 내용 같아요. 계속 이제 문정부가 올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쏴대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들 그 머리채는 끌고 나올 수 있게끔 머리카락이라도 좀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 어찌됐든 시장은 그지 같았다. 역시나 금요일이었고 그지 같았다. 매도세도 코스닥은 확실히 많이 나왔죠. 아침부터 개파락을 시작했고 965포인트까지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 또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애매하게 쳐 갖다 놓고 끝났다라는 거고. 결국 또 갭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 갭자리부터 일단 메꾸는 거 확인. 그 다음이 여기에요 이제. 계속 흔들어만 대고 있고, 코스피도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요. 2910포인트 확인만 되면 된다.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애매하게 주봉 양쪽 다 갖다 놨어요. 그럼 다음 주는 뭐 해야 돼? 집 나갔던 외놈들이 코스닥은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자세 잡고 올려다 놔야 돼. 다시 또 여기가 또 한차적으로 저항이 되겠지만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장의 흐름이 돌아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괜히 잘 있는 종목 일부러 쳐 눌러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횡보시키면서 올라가던 이평을 옆으로 꺾어서 물려버리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여기 다 몰렸어요. 뭐냐? 밑에냐? 위냐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 쳐 올려갖고만 버티면 다 올라가면서 이제 뭐예요? 배열을 벌린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지랄 해버리면 배열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새해 시작하고 나서 지금 중순이 지나가는데 시장이 너무 개판이다. 그죠? 이틀 빼고는 다 음봉이죠. 후보날 쳐 밀어댄다라는 거고, 이제 이 쳐 밀어대는 것도 내일로서 딱 반이니까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흐름이 이번과는 좀 반대의 흐름이 좀 나타나야지 않을까.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추세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부터는 시장이 돌아야 된다.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서로 골치 아프다. 미국 시장이 계속 뭐 금리 인상을 어쩌네 저쩌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네 뭐
니들은 좀 잡아도 되는데 왜 우리 시장은 악재 뭐야 걔네들 호재는 갭 떠서 쳐밀고 악재는 악재니까 쳐밀고 항상 이런 시장이 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국과 우리와 다른 점은 똑같은 공매도지만 이 공매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악재에만 확실히 더 반응하는 거예요. 호재보다는. 호재는 공매도를 때리는 거고. 그지 같다라는 거다. 뭐 변태들만 있는지 아침부터 쳐밀었던 거는 밑에서 움직이고 아침부터 쳐올렸던 거는 상한가 못 가면 무조건 윗골이 달면서 자 여기서 버티는 척 했다가 팍 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좀 올라오는 척 했다가 다 이질하래요. 그죠? 다 칼춤 추고 있죠. 이렇게 무슨 변태들만 잔뜩 몰려있는지. 아무튼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시장은 그렇고요. 선물 인버스 보더라도 참 대단하다고 말씀드리죠. 2100포인트 밑으로 좀 내려가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시 쳐 올려놓고, 그죠? 이 자리 다 쓰니까 한 번 더 눌려갖고 한 번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더니 또 쳐 올려놨죠. 또 2250포인트에 쳐 갖다 놨어요. 또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진짜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들 평단가 낮추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다 죽어가는 놈도 또 살려놨다는 거죠. 2평을 끼고 내려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2100원인데 계속 이 자리를 살려놔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요 박스 안에서 여기 지금 중간값이에요. 2250포인트 정도가 계속 여기를 갖다 대놓는 거예요. 그럼 이 대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다? 주가는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왜? 저점을 계속 저점이 높아가니까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건데 저점을 슬금슬금 높여요. 지금 고점은 동일하겠지만 그럼 뭐예요?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건 누군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럼 한 번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뚫고 올려다 놓고 지수 한 번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 피날레로 하고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이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 우리 시장은 그냥 돈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냥 돈이면 다해. 돈이면 요런 종목만 보다고 하더라도 그냥 돈이면 다해요. 이렇게 한번 팍 밀어놓고 쭉 쳐 밀면은 끝난다라는 거. 뭐 다른 종목을 볼까요? 오늘 또 대웅제약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요런 종목만 보더라도 뭐야. 요런 종목만 보더라도요. 주가를 빵 해갖고 돈으로 쳐 올렸다가 그냥 돈으로 쳐 눌러버린 다음에 요 자리는 크게 그렇게 거래량도 아이고 계속 엉뚱한 걸 움직이네요. 내려버려야지. 크게 돈이 들어간 자리도 아니라는 거죠. 이 음봉 자체가. 그죠? 힘들게 처미를 쳐 올려놓고 돈 잔뜩 써놓고 여기서 그냥 쳐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그리고 쳐 밀어놓고 설거지 형식처럼 여기서 한번 빵 하고 요 정도 거래량으로 터트려도 이 주가를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을. 결국엔 들어간 놈은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땐 무조건 손해의 자리예요. 손해의 자리예요. 그럼 뭐 손해를 봤으면 뭐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죠?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또 다시 이걸 누른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다라는 거죠. 여유도 많다라는 거, 시간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우리와 다르게 뭐 하락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 즉 올리면서 손해본 부분을
내리면서 메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차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 한국 시장에는 요런 차트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는 사실상 공매도를 치더라도 들고 있는 물량도 많고 호가창이 무겁죠.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강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10% 15% 빠지면 우리 한국에 전쟁 난 거예요. 아니면 대외적으로 어디 하나 부도 났다든지. 그죠? 그런 흐름은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아무리 밀고 보해도 5% 이상은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거래가 빵 하고 터지잖아요. 이런 자리는 고점에서.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달죠. 즉 여기서 물량이 나갔다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해봤자 몇 프로 못 쳐먹으니까 얘네들은. 그리고 공매도를 해봤자 호가창 하나를 다 털어내기도 힘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흐름은 한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돈을 써서 올려놓고 누를 때 스무스한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왜? 누르면서 사고 누르면서 팔고. 그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런 종목들은 가벼우니까 거의 뭐 잡주의 성향이죠. 뭐 한 기업을 대표한다라는 주가, 뭐 시중에서 팔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제약바이오인데도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흐름. 실제적으로 올렸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회사가 이런 가치가 없는데 쳐 올렸으니까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굳이 이 그림을 만들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래소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주가 조작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 잡죠. 이럴 때는 안 잡고 다 첫 물려갖고 고점, 이 저점보다 떨어져 내려앉으면 여기서 이제 잡아요. 니네 주가 조작했었어. 요때. 그걸 여기서 잡아요. 여기 누가 있어? 개인들만 다 있는데. 여기서 이미 헤쳐먹은 애들은 다 나가고 난 뒤인데 여기서 잡아요. 누구를? 개인을. 그래서 예전 38기동대라는 드라마에서 그랬죠.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터는 것보다 그냥 우리 같은 직장인들 500명이나 5,000명 터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래서 100억 만드는 게 더 편하다고, 세금을. 구조가 그래요. 나라 구조가 그렇다. 자, 어찌됐든 오늘 대웅대학 대웅이 좀 움직였죠. 뭐 당뇨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좀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혹여나 했는데 역시나고 장 막판에 금요일이고 또 쳐 밀었다. 오늘의 이 고점 부근은 월봉상이에요. 월봉상. 월봉상에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면서 요 자리죠.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몸통을 쳐맞고 밀린 거예요. 몸통 위로 쳐 올리지 못하고 VI 안 가려고 쳐 밀고 나서 다시 구름대 안으로 기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주봉은 일단 안정이 됐는데 그러면 분봉의 기준으로 이렇게 느리니 분봉도 보고 말고 할 게 없네요. 이래나 저래나 15만원대네요 얘는. 15만원대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최근에 나왔던 요 고점 위에서 몸통을 만들었다. 대신 안 좋은 점은 너무 많이 갔다가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봉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윗골이 달았던 여기 기준이죠. 그죠? 여기 기준이에요. 그 밑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또 요 위의 기준인 거고. 요렇게. 그래야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굳이 이렇게 쳐 밀어 놓고 오늘 이렇게 쏜다는 것 자체도 웃긴 거예요. 그냥 애초에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쌌으면
혹시 몰라요.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내고 윗꼬리를 달든 아니면 상한가를 갔을지도. 굳이 쳐 밀고 내려가는 자리에서 이슈를 터트려서 빵 하고 쳐 올려 놓음으로써 뭐예요? 하락하는 추세는 멈춘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눌러놓고 횡보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 횡보하는 기준으로 갈 거냐, 더 갈 거냐는 15만원이 기준점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횡보한다. 단계별로 횡보하는 거죠. 계단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요런 기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5만원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실상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면 15만 7천원 부근인데 이 자리는 깨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럴 느낌이라 이 자리 안 깨면 다시 17만원 한 번 정도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 중가로 깨면 15만원까지 열려있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치 테마주죠. 대안각이고요. 기존에 여기 흐름 한번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못 넘겼어요. 어떻게 보면 짧지만 한번 올리고 누르고 올리면서 머리통 한번 만들고 짧은 어깨를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올렸고 눌렀던 자리,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눌렀던 자리가 어디? 오늘의 이 저점 부분이에요. 9,500원. 즉 얘는 9,5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 만들어낸다. 무조건 8,900원대는 확인해야 되는 관점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자리에서 유지해야만 한 번 더 1,500원 부근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이탈하면 밑으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한 번 더 밀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이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는 나타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는 횡보가 나타난다라는 기준. 올려놓으면 좀 빠르게 다시 한번 확인하든 넘기든 그런 흐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KPM테크 1,100원 못 넘겨요. 계속 말씀드리죠. 밑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위로 1,100원. 계속 위에서 누르는 추세선, 밑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추세선을 닫고, 즉 추세선을 닿았으니까 위에 있는 상단 추세선까지 닿는데 이 자리를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갖다 놓고서 오늘 넘기면 되는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밀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밑으로 다시 열린 자리, 이제 975원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받을 거냐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부근인 990원에서 1,000원 부근에서 받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받아내면 옆으로 이제 횡보할 거고, 횡보하면서 다시 또 이 1,090원에서 1,100원 확인하러 올라오는 관점인 거고요. 1,100원 위로 이번에 올라타면 어디까지? 그 다음 위에 있는 상단의 자리대 1,15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칠 수 있다. 일단 이랬든 저랬든 요 추세 안을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못 벗어나면 그냥 계속 이질을 하다가 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도 1,1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앞으로의 흐름이 좀 더 괜찮다라는 거죠. 밑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밑에서 움직이면 한번 밑으로 탁 거래 터트리면서 한번 빵 하고 쳐놓고 올려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을 거면 위에서 흔들어 대면서 빵 치고 추세를 바꾸든지.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 이 추세
박스권 안에서 밑에서 죽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죽고 위에서 팔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놔둬야 돼요. 지금은 놔뒀다가 밑으로든 위로든 빵 한번 터지는 자리를 보고 나서 그때가 추매 혹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어제는 매드팩토가 날리더니 매드팩토하고 알테오전은 오늘 양궁 전환은 했죠. 일단은 그냥 단기적인 이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보였고, 오늘은 또 뭐 셀트리온 분식에게 어쩌고 저쩌고 아침부터 뉴스가 나오더니 오늘 셀트리온을 또 쳐박았죠. 그러면서 각종 기타 여타 등등의 제약바이오들이 또 다 쳐밀렸어요. 아주 그냥 봉이에요, 봉. 셀트리온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제약바이오에. 근데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타령을 또 해요. 셀트리온을 먼저 봐야 되나? 분식회계 타령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셀트리온이 만약에 분식회계를 정말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든 안 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스가 나온 의도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얘가 만약에 정말 분식 얘기를 하잖아요. 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상장 폐지, 뭐 개파락 떨어지면서 하한가 쳐맞을 거고 상장 폐지로 가겠죠.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신라젠, 기타 등등 다 그런 그림이라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름 있는 얘마저도 그런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더 이상 코스닥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식회계의 흐름은 뭐냐? 시장에 돈이 안 돈다. 시장에 돈이 안 들고 공매도를 치든 뭐 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강성주주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래의 가치를 보고 강성주주들이 많은데 주가를 누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재라도 하나 터트려갖고 누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꾸준하게. 그래야 겁을 먹고 누구라도 나가니까. 그런 그림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애매한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밀어놓고 이제는 신규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약바이오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요. 너무 지금 형편없잖아요, 제약바이오가. 그죠? 그러면 기존의 저점대가 12만원대인 거고 이젠 여기까지는 굳이 내려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자리인데 원래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야 됐죠. 이렇게 지지를 받았어야 됐는데 여기도 지지 받고 한번 올렸다가 다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요만큼 올렸다가 못 올라가니까 요만큼 한번 눌러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그럼 16만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열린 거고 15만 8천원 정도. 그 자리에서는 뭐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말이 맞다. 그게 아니라면 뭐다? 얘는 진짜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부자들이 이미 알겠죠. 분식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놓고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의 차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눌러놓고 나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데서 나와도 문제가 안 될 거고 실제적으로 분식 얘기를 했다면 요런 자리에서 이미 했겠죠. 그걸 왜 이제서야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제서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주가가 첫 번째 산을 만들었던 이 자리 하반까지 밀리면 얘는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한 차례 눌러놨고
행보했던 요 자리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밀린다 하더라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 그게 15만 8천원. 그 자리에서는 뭐 한다? 이제는 반등을 해야만이 차트의 그림이 맞다. 차트가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뭘 보고 투자합니까? 이거 분식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강성주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3년 뒤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주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신사업, 새로운 동향, 신사업, 그리고 성장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신사업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복제약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시킨 건데 그럼 뭔가 또 다른 데서 치료제가 나와야만이 그거 복제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복제가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약을 만들겠다. 그럼 그 약이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그러면 성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보고 투자를 하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차트라는 거예요. 차트가 의도하는 거를 보고 그런 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거. 아니면 얘는 뭐 투자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뭘 보고 투자하냐 이거죠. 한국은 내부자 말 그대로 내가 그쪽 그 돈 있는 작전 세력하고 돈 대주거나 혹은 결탁이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무튼 셀트리온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아무튼 앞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흘러내렸고요. 기존 영상에서 예전에 요 박스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을 오늘 이탈을 했어요. 갭으로 눌러버리면서 박스 하단 밑으로 갭을 눌러버리니까 뭐다? 주가를 한 차례 눌러버린다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내일 월요일이죠? 빠르게 쳐 올려놓지 않는 이상 뭐다? 한 차례 더 눌릴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가의 박스를 이탈했고요. 이 박스를 이탈하면 또 한 차례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가 있죠. 이렇게 28,000원 28,000원에서 27,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까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못 넘기면 여기 확인하고 다시 35,000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즉 지금은 요런 박스냐 뭐 요런 박스겠네요. 이랬든 저랬든 이미 여기 내려앉은 거니까 요런 박스에서 얼만큼 움직일 거냐고,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로 움직일 거냐예요. 위에만 움직여주면 뭐다? 다시 한번 요런 박스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주식들은 요렇게 박스권 매매로만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주가가 맞아요. 잡주가 아닌 이상 뭐 1,000원짜리 동전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요런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차트의 흐름을 봐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한네트, 노지스 최근에 움직였죠. 움직이면서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뭐냐, 주가가 눌렀다가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가면서 뭐 단일가 거래를 들어가면 그게 호재다. 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니까. 대신 이 단일가도 한 차례 올렸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단일가가 쭉쭉쭉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때 돈을 쓰게 되는 부분이니까 기존 고점을 넘기긴 힘들어요. 대신 일부러 눌렀으니까 이런 데는 미친 듯이 사도 된다. 왜? 한 차례 올라오니까.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는 주가를 올려놓고 단일가 3거래일 동안 주가를 꾸준히 올렸죠. 그죠? 그러면 단일가 다음 날에는 뭐예요? 폭락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신 그 폭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누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차례 쳐놓고 누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와요. 단일가 3일 동안 쳐 올렸으면 무조건 그 다음 날은 터는 구간이에요. 왜?
여기서 여기를 적은 돈으로 올렸거든요. 즉 여기서 단뜩 사놓고 여기서 적은 돈으로 올려놓으면 여기 평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수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커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 3일째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다 털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털었고 이 물량을 다시 넣어줄 거냐 안 넣어줄 거냐가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못해도 8,500원에서 600원까지는 밀어야 된다라는 거고, 8,500원에서 600원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 되겠네요. 이런 그림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한 차례 올려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다 지워버리고 8,500원 600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는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한가 자리, 이 자리를 한 번도 훼손하지 않았던 자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여기서 위아래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고 적은 거래량 올려놓고 빵 하고 터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물량은 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9,2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8,950원 위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다? 지지만 받는다면 나갔던 물량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 대신 지지 받으면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9,7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다? 나갔던 거래량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까지? 바닥을 만들 때까지.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한번 헤쳐먹고 나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을 위해서. 왜? 얘가 뭐 신고가를 넘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죠? 기존의 고점 부근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했다라면, 여기서 물리더라도 물타기를 했다라면 본정가 안에서는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다 준 거예요. 지금 다 준 거고, 다시 요 안에 박스권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요 밑에 흐름으로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이 위에서 지켜야만이 한 번 더 요 박스의 중간값 정도까지는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래가 터져서 뭐 개인들이 털었는지 외국인이 털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요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산업개발이 그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난리가 났죠. 주가가 올라오다가 난리가 냈고, 뭐 건설업계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라는 별의별 말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그만큼 이 경쟁 입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입찰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밑에 있는 하도 업체에서 뭐 뭐라 할까요? 뭐 제품을 좋은 걸 안 썼던지 아니면 뭐 부실 공사를 한 거겠죠. 결론적인 거는 날씨도 이제 추워졌는데 뭐 이것도 안 해보고 저것도 안 해보고 그냥 뭐 공기 맞추려고 어떻게든 뭐 때려박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요런 사태가 열어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만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밑에 있죠. 즉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으면 급등주, 하단 밑에 있으면 급하게 하락하는 차트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월봉을 보면요, 지켜야 될 추세를 깼다라는 거고, 즉
내일이라도 빠르게 19,5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그나마 이 하락의 추세는 멈춘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16,500원에서 16,500원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이 자리 깨고 내려앉으면 14,000원대 한번 확인하러 내려와야 돼요. 14,000원대. 그래야만이 좀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 안정된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일단 16,500원, 17,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하자. 혹은 현재 자리에서 19,500원이었나요? 위로만 안착해도 19,500원 위로만 안착해도 이 하락은 멈출 수 있다라는 기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위로 못 올리치면, 즉 19,500원에서 2만원 정도 한번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눌리면 17,000원에서 16,500원까지 열어놔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지지 받고 버틴다면 어디 22,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쳐 올릴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셔야 된다. 어찌됐든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 이 소나기가 끝이지 않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안에 좀 더 우기철일 거냐, 아니면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뜰 거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길게 투자할 부분은 지금은 아니다. 왜? 이 악재가 확실하게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이제 좀 신규 투자 접근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단타적인 접근은 가능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그냥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안 관련주죠. K사인이란 종목도 최근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다가 오늘 또 제대로 맞고 빠졌다. 한 10% 정도가 빠졌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러 놓은 다음에 계속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러면서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이었죠. 이런 흐름을 요렇게 만들어내다가, 그죠?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여기서 방향을 틀었어요. 원래 좀 더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요런 흐름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여긴 잡기 어렵네요. 요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이 요런 흐름을 대충 만든 것 같거든요. 요 추세와 요 추세, 요런 관점, 여기 중간값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얘는 2,4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2,900원에서 3,0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빠진 거는 뭐 별 수 없는 거고요. 최근에 윗골이 달면서 고점을 빵 하고 쳤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나간 거예요.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갔고,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15% 헤쳐먹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정도 했으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되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2,4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진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진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기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눌렀고 올라왔고 눌렀다. 그럼 이제 올라가고 누르고 올라가고 W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그와 다르게 밑에서 쳐올리는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눌렀다 올렸다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으로 이렇게도 N파동이에요. 밑으로. 그죠? 요렇게 올리면은 위로 올라가는 N파동이 되는 거고, 그런 흐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450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보는데요. 신풍제약. 뭐 끝도 없이 내려가죠. 이런 예전에 20만원의 명성은 기대하기도 어려운 고점 대비해서 10배가 빠졌어요, 다시. 그죠? 엄청나게 질질질 흘렀다라는 거고, 얘도 신라젠의 형태를 메꿔 갈 건지 아닐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여전히 추세는 뭐 하방인 거고요. 그죠? 하방의 추세인 거고,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도 2만원 초반까지는 있어요. 2만원 초반까지 열리고 나면 한 차례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을, 아이고. 기준을 대충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추세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보네요. 요런 관점인가 본데. 자,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야 이 평을 밑으로 깔아내면서 주가를 한 번이라도 올려놓을 수는 있거든요. 어디까지? 한 7만원 부근 정도까지. 이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당장은 뭔가 이슈가 나오고 실적이 굉장해지고 미국에서 뭐라 그럴까요? 호평을 받을 만한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7만원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젠 뭐예요?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처음에 올렸던 요 고점의 3부분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고, 그 다음 2차적인 고점이 지금의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요 자리를 일단 깨고 내려앉았어요. 오늘 앉았고, 그러면 그 위로 열려있는 자리가 25,000원 부근이에요. 25,000원 부근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29,000원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25,000원 자리를 음, 25,000원 자리를 확인하고 갈 거냐만 판단하면 된다. 그죠? 상패에 부합되지만 않는다면, 뭐 상패가 될 일은 당장은 없지만, 말 그대로 뭐 분식, 얘도 뭐 횡령이나 배임, 뭐 자본 잠식은 당연히 나올지 않을 거고, 왜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었으니까.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작년이든 재작년은 좋았을 거고, 그죠?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뭐 작전은 했다. 그래서 이제서야 거래소에서 뭐 니들 뭐 잡아내겠다. 뭐 불성실 공시를 했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혹은 대표가 배임이나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 작전에 개입해서 잡혀가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이처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 주저앉혀놓고 다시 나정찬이는 잡혀 들어가더라도 주가는 한 번 더 올렸잖아요. 요런 글이 여기잖아요. 여기
다 이지라고 해놓고도 상장 폐지가 안 되니까 바닥까지 내려 앉혀놨다가 다시 한번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반등 자리까지는. 그죠? 신풍제약도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를 유지하는지를 좀 체크하자. 체크를 한다면 그때서는 신규적인 관점도 들여다볼 수는 있다. 분명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뭐 끊임없이 밀었거든요. 그죠? 내려가던 추세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좀 짧아지죠, 길이가. 길이가 짧아지고 여기서 그럼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요렇게 눌렸어야 되는데 요런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매도세가 좀 줄은 거예요. 강하게 눌러대는 매도세가 좀 줄었다. 말 그대로 그냥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냥 질질질 흐르던지 아니면 뭔가 이슈로 한번 빵 치든지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신규 투자의 흐름은 뭔가 매수세가 한번 빵 하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찍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던지 그래야만이 신규적인 관점, 그게 아닌 이상은 지켜보는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로보로보, 유진로봇,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로보스타? 왜 에브리봇 이 종목까지도 이 삼성과 LG 신사업이 로봇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얘는 뭐 끼가 원래 있었던 종목이네요. 요렇게 쳐 올렸다가 누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3차 파동이네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대충 바닥을 잡는 자리가 요 자리. 왜 여기는 코덱스 같은 느낌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상장을 한 거 같지는 않네. 여기서 상장했나 보네요.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들어 앉은 거는 여긴가 보다. 여기. 그죠? 코스닥은 여기고 이 전까지는 코덱스에서 상장한다는 기대감으로 슬금슬금 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랬든 저랬든 차트에 남아있다라는 건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나온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차 파동 크게 나오고 파동 고점과 바닥에 50에서 60% 선, 그럼 요 정도가 60% 선이 되겠죠. 고점 대비 60%, 즉 파동의 원칙을 이어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3차의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기존의 고점 부분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자리가 넉넉 잡아서 37,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길게 보는 관점 37,000원인 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이 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이 음봉이에요. 44,500원에서 38,500원. 근데 이 44,500원은 깼죠? 그러면 내일 빠르게 44,500원 위로 안착을 하면 위에서, 그러면서 고점 한번 갱신. 안착을 못하면 밑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44,000원에서 38,500원 사이. 대신 38,500원을 만들기 전에 윗꼬리를 달았던 이 음봉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39,000원, 이게 4만원에서 45,500원 위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 요런 그림 만들어낼 거냐? 요런 그림 만들어내다가 한 번 더 칠 거냐? 이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아직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세는 뭐 밑으로 박였긴 했지만 요런 자리에서는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과의 이제 뭐 싸움을 하면 한 번 더 주가는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